가온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온전선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에 무려 100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선이 많이 팔리겠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의 심장 박동을 가온전선이 책임지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이 소식들이 단순한 뉴스 조각에 불과할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가온전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내일부터 일제히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전선 없는 건물 안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고철덩어리겠죠. 지금 가온전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구리선을 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짓는 거대 인프라의 혈관을 가온전선이 독점적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무게감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의 기초공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첫 번째 키워드로 열어볼게요. 오늘은 가온전선의 미래를 지탱할 세 가지 핵심 골조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수혜가 가온전선의 수주 잔고를 어떻게 2조 원까지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폭발력입니다. 둘째, 북미 전력망 노후화 교체라는 슈퍼사이클이 가온전선에게 주는 독점적 요충지 선점 여부죠. 셋째,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넘어 마진이 레벨업되는 수익성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이 탄탄한 기둥들이 주가를 어떻게 밀어올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강력한 경쟁력이 확보된 자리에 찾아온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뉴스에서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바이오나 반도체보다 더 뜨거운 곳이 바로 전력 인프라 시장인데 왜 다들 가온전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0층짜리 데이터 센터를 돌릴 엄청난 전력을 손실 없이 전달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바로 가온전선이 보유한 초고압 대용량 케이블이라는 핵심 배관이 필수입니다. 이 배관이 깔려야 비로소 AI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가온전선이 만드는 HVDC 케이블이 뭔지 아세요? 멀리서 만들어진 전기를 도심까지 손실 없이 끌어오는 가장 진보된 전력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 전력청들이 50년 넘은 낡은 전선을 걷어내고 가온전선의 UL 인증 케이블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이 까다로운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가온전선은 이미 검증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의 마스터 빌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인정이 수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미국의 전력망은 이미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마비될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가온전선이 이 시장에서 직수주를 따내며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북미 전력 인프라 교체 사업의 주도권을 가온전선이 쥐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수조 원대 시장에서 이미 2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면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정된 수익이죠. 이 수익의 배관은 이제 바다 건너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전선의 성장을 건물 층수 올리는 비유로 풀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미 초고압선이라는 1층을 탄탄히 올렸고 이제 친환경 케이블이라는 2층을 쌓을 준비를 마쳤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가져오려면 어떤 선을 써야 할까요? 가온전선은 환경에 무해하면서도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친환경 케이블 비중을 무려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반 구리선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이 프리미엄 배관이 가온전선의 수익성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밸류에이션의 높이를 재평가할 시간입니다. 지금 가온전선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매출이 30%나 뛰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시장은 아직 가온전선을 과거의 낡은 제조업체로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1층 가격에 분양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온전선이 AI 수혜주로 묶이면서 PER 재평가가 시작되는 지금이 바로 기초공사 이후 첫 층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축포를 예고하는 이유도 이 펀더멘탈이라는 골조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강해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가온전선의 수주잔고가 왜 사상 최대인 2조 원을 넘보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앞선 투자 포인트들을 뒷받침하는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수주 소식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창고를 채우고 있다는 든든한 증거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3년치 먹거리가 이미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매출이 꺾일 걱정을 해야 할까요? 오히려 공장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황금기가 도래한 겁니다. 이 흐름은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요새가 되었죠.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가온전선이어야 할까요? 전선 사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초고압과 대용량을 견디는 기술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성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력망을 책임지는 북미 전력청 담당자라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업체와 가온전선 중 누구의 케이블을 택하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품질 신뢰도라는 시멘트가 가온전선의 시장 지배력을 단단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이 요새 안에 리스크라는 균열은 없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볼까요?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선의 핵심 재료인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성에 안개가 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가온전선은 무너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온전선은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설계도에 포함해 두었습니다. 오히려 구리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음 리스크도 마저 짚어보시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착공을 미루지 않을까요? 하지만 AI 경쟁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전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인프라 투자는 경기와 상관없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필수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전기가 없으면 나라 전체가 멈추는데 공사를 미룰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지연은 있을지언정 가온전선의 배관이 깔려야 하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배관은 가온전선이 핵심 공급망을 쥐었다. 둘째, 북미 슈퍼사이클의 수혜는 2조 원의 수주잔고가 이미 증명했다. 셋째, 주가의 향방은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PER 재평가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 명확한 설계도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주주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온전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하반기에 예정된 북미 대형 전력청들과의 추가 수주 공시 소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케이블 비중이 70%를 넘어서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순간이 주가의 다음 레벨업 구간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가온전선의 엔진에 강력한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오늘 가온전선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